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비밀리에 체결된 관세 관련 이면 합의가 공개되면서 국제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로에서 최종 목표가 한국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미 관계와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폭로를 공개한 인물은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입니다. 일본 장관 본인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이 과거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는 평가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여론은 과거 한미 관세 협상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이 순조롭다고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뒤에서는 미국이 일본과의 이면 합의를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현금을 요구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이 전략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분석합니다.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은 일본이 약 767조 원을 미국 제조업 재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금 투입은 전체의 1에서 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투자 결정과 집행이 100% 미국 측 통제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익 대부분은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단순히 조언 역할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캐피털 콜 방식이 적용된 투자 구조입니다. 캐피털 콜은 투자자가 약속한 자금을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 장관은 실제로 선지급되는 현금은 극히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 형태로 미국이 주장한 내용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된 반면 일본에는 15%로 낮춰 적용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은 극대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근거로 협상에 임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직접 폭로함으로써 미국의 주장과 달리 일본의 실제 현금 투입 규모는 전체 약속액의 1에서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 형태일 뿐이며 미국은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 장관은 미국이 보증이나 대출에는 관심조차 없으며 합의는 MOU 형식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폭로의 배경에는 미국의 일방적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일본이 전체 금액을 선불로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측을 압박했고, 이에 일본 장관이 정치적 내부 비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언론을 통해 실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이면 합의는 일본 자민당 총리 후보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극비에 붙여졌던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입금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는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한국만 대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발표와 불합리한 요구는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내 22개 공장을 건설하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이면 합의를 근거로 한국에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장관의 폭로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한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폭로를 토대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한국은 현금 납입 비율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 형태로 조정해 일본과 유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해액 생산 기업인 엔캠은 테네시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급변하는 미국 정책과 수익성 악화, 노동자 고용 문제의 투자 실패 가능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과 이면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방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일본 장관의 폭로가 없었다면 한국은 과도한 현금 납입 압박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 측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과도한 압박이나 속임수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